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두 번째 시간 내가 사는 세계에서 위치와 인간 생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는 이번에는 14페이지를 펴보시면 되고요. 이때부터 내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 한번 볼게요. 큰 규모의 위치를 표현하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작은 규모의 위치를 표현하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중심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과서 한번 잠깐 볼게요. 아마 딸하고 아버지가 잠깐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딸이 아빠 이번에 여행 가는 부에노스아이레스는 어디예요? 했을 때 우리나라는 유라시아 동쪽에 있지 않으면서 아르헨티나의 모습을 가리키고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 이 중에서 해외여행을 가본 친구가 있다면 우리는 해외여행 갈 때 시차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그리고 저 밑에 남반구에 있는 아르헨티나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나라와 시간 또는 가끔은 계절까지 달라지는 경우를 알 수 있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 여행 전날 아버지가 한마디 합니다. 나리야, 우리나라는 지금 겨울이지만 부에노스아이레스는 계절이 다르니 짐을 다시 챙겨야겠구나 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겨울이에요. 근데 북반구하고 남반구에는 왜 계절이 다를까? 또한 그리고 지금 여기 하늘이가 뭐라고 하냐면 하늘이한테 선물을 사다 줄까? 아빠 직접 물어보게 전화 써도 돼요 했는데, 나리야 이 시간에는 전화하면 실례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오후 3시에 전화하는 게 실례예요? 이상하죠? 이 시차라는 개념 그리고 왜 날씨라는 게 계절이 다른지 이러한 특징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이번 시간의 중점 목표입니다. 자, 들어가 봅시다. 자, 우선 들어가기 앞서서 아까 겨울에 반대되는 날씨에 해당하는 다양한 그림들을 한번 골라보는 건 여러분이 한번 가볍게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여러분 원래 우리가 서로에게 자기가 가진 위치를 알려주려면 보통 어떤 방법을 쓸까요? 예를 들면 우리는 친구한테 이렇게 말하죠. 아, 내 주소는 땡땡 어디야, 뭐 서울특별시 어디야 이렇게 말한다던가, 나 지금 어느 PC방에 있어, 어디 아니면 어디 화장품 가게에 있어,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보통 위치를 표현하는데, 좀 더 큰 규모의 위치를 표현할 때는 어떠한 방법을 쓸까요? 자, 이거에 대해서 한번 PPT 자료를 보게 되면 큰 규모의 위치를 표현할 때는 일반적으로 대륙이라든가 해양의 표현을 씁니다. 예를 들면 어디를 표현해 볼까요? 한번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디에 있을까 했을 때 미국이라는 나라는 북아메리카에 있어요. 아니면 태평양 동쪽에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자신의 가진 위치를 크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자기가 있는 위치 이런 것을 예를 들면 친구한테 야, 너 지금 어디 있어? 물어봤는데 난 사실 대한민국 어딘가에 있어 이렇게 말하게 되면 아마 한 대 맞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자세하게 하는 방법을 알아보게 되면 우리는 지구의 기준선을 이용한 표현을 쓸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여러분이 쓰기는 좀 어렵지만 좀 더 아주 정확하게 주소를 알려주기 위한 방법이 될 거예요. 자, 한번 보게 되면 지구라는 것을 가상의 선을 한번 그어볼 거예요. 자, 이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여러분이 바로 왼쪽에 있는 사익과 보도라든가 아니면 집에 아까 굴러다닌다고 했던 지구본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데 가상에 쫙쫙 그어져 있는 수선을 볼 수 있습니다. 가로로 된 선이 있고 세로로 된 선이 있어요. 자,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가로는 위도를 나타내서 위선이라고 하게 되고, 세로를 나타내는 것은 세로를 나타내서 경선. 원래 한자 말이에요. 가로 위 세로 경 해서 가로 나도 헷갈리네. 가로 위선 세로 경선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말할 수 있죠. 가로가 이렇게 지나가고 세로가 지나가는 만나는 이 지점, 우리가 보통 옛날 어릴 때 모는 종이 같은 데가 색깔을 칠하게 되면 이 좌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좌와 우가 만나는 이 지점을 우리는 지구상의 주소라고 보통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헷갈려요. 내가 아까 말할 때 가끔 헷갈리는데 가로 무슨 선, 세로 무슨 선, 이게 헷갈리잖아요. 이게 단순한 방법인데 가위라고 붙여보세요. 가로 위선, 가위. 그리고 세로 경선, 앞뒤 글자 떼서 세경. 선생님이 좋아하는 연예인인 신세경이라는 새가 있어요. 세경. 그래서 가위 세경, 가위 세경 하면 머릿속에 금방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한번 지구본을 좀 보게 되면, 자, 우리가 가장 덥다고 하는 태양빛을 가장 많이 받는 그 지점이 어디냐면 가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위도가 빵도가 되는 지점, 바로 적도가 가장 여기가 더운 지역이고
이 빵도를 기준으로 해서 북쪽이든 남쪽이든 가게 되면 점점 숫자가 올라가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북쪽의 가장 끝이 무엇이죠? 그쵸, 북극이죠. 가장 남쪽은 남극이 될 거고, 북극과 남극은 여러분의 크로스되는 딱 이 지점, 바로 이 각이 어떻게 되냐면 90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가장 위에 있는 지점은 북극은 90도, 남극도 90도. 우리나라는 이제 북극과 이제 적도 중간 지점이 있으니까 30m에서 40m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저위도 지역, 중위도 지역, 아니면 저위도 지역 이렇게 나누는데, 각도가 낮은 지역, 예를 들면 적도와 가까운 지역을 저위도 지역이라고 하고, 북극이랑 아니고 적도 중간 지점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중위도 지역, 가운데 중자, 그리고 가장 북쪽이라든가 남쪽 끝에 있는 지역을 고위도 지역이라고 합니다. 자, PPT를 잠깐 보게 되면 조금 복잡한 지구본의 모양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에 겁을 먹지 말고 한번 지구본을 한번 잘 찾아봅시다. 자,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가운데가 0도를 기준으로 했어요. 0도 적도. 그래서 위로 올라가든 아래로 올라가든 어쨌든 각도가 점점 커질수록 숫자가 커지게 됩니다. 그것을 위 도라가 나타나고, 그 위도를 쭉 이어선으로 만든 선이 위선이라고 해요. 위선. 자, 그래서 위도와 위선에 대한 구분을 알 수 있을 텐데, 그러면 반대로 세로로 만드는 아까 말했던 세경이라고 했던 경도 또는 경선이 무엇이냐? 자, 아까 말했던 가로선의 기준을 적도라고 만들 수 있어요. 가장 태양빛을 많이 받는 지역. 그러면 세로는 기준을 도대체 어떻게 잡아야 돼요? 했을 때 당시의 세계, 옛날에는 세계적으로 강했던 나라가 하나가 있어요. 섬나라로 유명했던 일본을 말고 다른 나라, 바로 유럽에 있는 영국이라는 나라가 자기의 나라에 있는 천문대를 기준으로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자오선이라는, 본초 자오선이라는 하나의 기준점을 설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초 자오선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를 0도로 기준하고, 반대로 한 바퀴 반만큼에 따라 돌게 되면 180도가 되죠. 180도. 거기를 똑같이 빵도 180도 돼가지고 한 바퀴를 쭉 360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지역을 보통 일반적으로는 아까 말했던 세경 또는 세경이 아니죠. 아까 말했던 경선 또는 경도가 되는 거예요. 경도. 자, 그러면 위도와 경도 구분할 수 있겠죠. 가로선은 위선 또는 위도, 그리고 세로선은 세로선, 경도 또는 경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친구한테 말해봐 봅시다. 예를 들면, 야, 너네 집 주소가 어디야? 했을 때, 사실 우리 집은 북이 20m에다가 세로 몇 도면 아마 또 친구가 뒤통수를 확대를 칠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가 말했던 지구학적인, 지정학적인 이야기고, 친구한테나 아니면 자기 주변 사람들한테 일반적으로 말하는 방법은 아마 여러분이 주소를 사용하는 게 잘 편할 거예요. 주소.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는 난 성제중학교 땡땡 아파트에 있는 어디에 살아. 난 성제중학교 주변에 있는 땡땡 어디에 있는 어디에 살아. 이런 식으로 자기의 정확한 주소를 알려주는데, 선생님은 여러분보다 아주 나이가 많이 먹었기 때문에 구 주소라고 해서 어느 동 어느 이런 식으로 말하겠지만, 최근에는 보통 도로명 주소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로 무슨 도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최근에는 도로명 주소로 많이 바뀌었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거 말고 여러분이 또 다른 방법으로 쉽게 자기의 친구의 주변에게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 자기 주변에 있는 가장 유명한 건물 또는 지역을 설명해서 말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친구한테 이럴 수 있죠. 제 생각에는 예를 들면 이런 거 되겠네요. 야, 우리 어디서 만나? 했을 때 예를 들면 나 성제중학교 앞에서 만나 이렇게 한다던가, 아니면 야, 나 발산역 앞에 있는 그 오락실 앞에서 만나, 아니면 NC백화점에서 만날래?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특정 지역에 있을 수 있는, 아니면 누구나 다 알만한 중요한 건물, 이런 것을 어떤 지역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해서 랜드마크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영어 잘하죠? 랜드, 땅, 마크, 표시, 땅을 표시한다. 자, 그래서 땅을 표시할 수 있는 유명하거나 특정적인 건물을 랜드마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대표적인 랜드마크 한번 알아볼게요. 랜드마크 예시 한번 그림을 띄워봤습니다. 왼쪽 위에 있는 요 마크 무엇일까요? 그렇죠, 에펠탑. 오른쪽 위에 있는 요 그림이 아니죠. 요 동상은 자유의 여신상. 맨 아래에 있는 요 건물은 이거 맞힌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인도의 타지마할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딱 떠올랐을 때 만들 수 있는 건물들, 프랑스 아니면 여기 미국, 마지막에 인도 하면 딱 떠오르는 건물들이 있겠죠. 자, 그럼 여러분의 집에서 한번 외쳐보세요. 우리나라 하면 떠오를 만한 건물이 뭐가 있을까?
아마 내 생각에는 아마 뭐 예를 들면 경복궁이라던가 아니면 뭐 남산타워 이런 식으로 특정한 건물들을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런 것처럼 자기 주변에 있는 랜드마크를 통해서 하는 설명하는 법도 유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 성지중학교 앞에 살아 이런 식으로.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내가 사는 곳의 위치를 표현하기라고 해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이 첫 번째 1번의 빈칸에 들어갈 말 그리고 2번과 3번까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넘어가지 말고 잠깐 스페이스로 영상을 멈춘 다음에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문제 풀어보았나요?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다 같이 한번 알아봅시다. 자, 첫 번째 1번의 빈칸에 들어갈 말을 쓰세요 라고 되는데 우리나라는 땡땡땡 대륙 동쪽에 있다. 자, 무슨 대륙일까요? 대륙, 우리나라를 무슨 대륙이라고 하죠? 그렇죠. 우리나라를 아시아에 있다고 보통 동북아시아를 표현하기도 하고 그냥 아시아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 외에도 다른 방법으로는 유라시아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어느 것을 써도 정답이 됩니다. 아시아 또는 동북아시아 또는 유라시아 어느 거 상관없어요. 자, 두 번째 우리나라와 위도가 비슷한 국가를 찾아보세요인데 여러분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익과 부도를 한번 참고해 보는 게 좋습니다. 자, 사익과 부도 어딜 펴보냐면 앞으로 자주 써볼 사익과 부도의 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자, 쭉 넘어가서 여러분은 어딜 펴보냐면 사익과 부도 24페이지. 자, 여기 있는 세계 지도가 있는 이 부분을 한번 펼쳐보세요. 자, 보게 되면 여기 많이 있는 위도라는 게 뭐라고 했죠? 위도. 자, 다시 잘 기억해야 돼요. 위도 뭐죠? 바로 가로죠, 가로. 가로선에 해당하는 이 나라들 한번 잘 보십시다. 자, 우리나라 중점으로 쭉 보게 되면 자, 한번 지도를 같이 펼쳐볼게요. 자, 우리나라가 이 대한민국 여기 있습니다. 지도 잘 안 보이겠네요. 어쨌든 이 경계선에 같은 위치에 있는 가로선에 있는 국가들을 말하면 되는 거예요. 자, 선생님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첫 번째로는 뭐 중국도 될 수 있고 일본도 될 수 있고 미국도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유럽으로 봅시다. 유럽 쪽으로 터키도 될 수 있고 에스파냐, 스페인 또는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도 될 수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가로선에 있는 나라들의 위치를 찾는다는 것, 이것은 여러분이 가로 또는 위도나 위선을 이해했다는 뜻도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넘어갔고, 자, 여러분이 성재중학교 주변의 랜드마크 한번 얘기해 볼 건데 성재중학교 주변에 랜드마크가 뭐가 있을까요? 뭐 자기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떡볶이집도 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누구나 친구들끼리 통할 수 있는 거라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랜드마크가 돼요? 랜드마크라는 것은 같이 이해할 수가 있으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이 그 문제나 정의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네요. 자, 마지막 오른쪽 위에 이걸 아는데 우리나라는 땡땡땡 동경 124도에서 132도에 위치한다. 선생님 여기서부터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 거 너무 겁먹지 말고 자, 124에서 132가 무슨 뜻이냐 여러분이 한번 잘 봅시다. 동경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동쪽이라는 거 영어 혹시 알까요? 동쪽? 서, 웨스트, 동, 이스트 남쪽, 사우스, 북쪽, 노스 이렇게 돼가지고 발음이 너무 좋네. 농담이고 자, 어쨌든 동쪽에 하게 되면 이스트가 되기 때문에 뒤에 약자가 E가 붙습니다. 자, 여러분 지도 한번 보세요. 116, 120, 124 해가지고 뒤에 E가 붙죠. E 이거는 동쪽, 이스트라는 뜻하는 거예요. 동쪽. 왜 어디서부터 동쪽이냐? 본초 좌우선이라고 얘기했던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쭉 가다 동쪽으로 가다 보면 한 124도 정도 되는 지점이 우리나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끝쪽에 132도까지 북도까지 얘기했는데 그러면 반대로 가로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가 어디에 있냐? 제일 밑에 있는 아마 제주도부터 한번 봅시다. 그러면 대충 아마 33도? 34도 아마 그 정도 될 거네요. 33도부터 쭉 해서 위에 어디까지 올라가면 북한까지 하게 되면 43도까지 아마 그 위치가 되는 게 우리나라 전체의 땅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말할 수 있냐? 우리나라는 위치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면 북이 33에서 43도, 동경에서는 124도에서 132도까지 위치합니다 라고 여러분은 세계 여러 국가들한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정도면 엄청 많이 배운 것 같지 않죠? 많이 배웠죠? 자, 그러면 오늘은 첫 수업이다 보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가로가 아니라 세로에 관련된, 세로 경선에 관한 것을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할 건데, 실제로 가로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문제점은 아니지, 가로에 대해서 어떤 기후 차이라든가 생활 환경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확인학습 마지막으로 해보고 오늘의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확인학습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확인학습을 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자, 가로에가 들어가 있고 경선이 만나는 지점이 지구상의 주소가 된다. 뒤에 있는 아까 경선 그리고 가로가 만나는 그 선 뭐라고 했죠? 가로는 위라고 했죠. 위선. 가위 잘 외우면 돼. 가위, 세로는 세경, 신세경 예그러니까 가위, 세경에서 위선과 경선이 만나는 이 크로스하는 지점이 지구상의 주소가 된다. 자, 두 번째 볼게요. 지역의 대표적인 장소나 건물을 땡땡을 활용하여 위치를 표현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말했던 중요한 땅을 표시하는 마크를 뭐라고 했죠? 랜드마크라고 합니다. 랜드마크. 그래서 여러분 랜드마크라는 표현 잘 기억하길 바라고, 마지막 3번 여러분이 좋아하는 아주 답이 많은 문제예요. 다음 공간 규모에 따른 위치 표현의 방법을 보기에 골라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에서 아까 큰 규모의 위치를 표현하는 방법, 큰 규모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대륙이라든가 주소, 잘못했네요. 대륙이라든가 위도 또는 경도라든가 해안 같은 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친구한테 예를 들면 주소 알려줄 때, 야 너네 집 주소가 어디야? 이렇게 물어볼 때, 나 우리 집은 아시아 동쪽에서 이렇게 말하면 아마 혼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규모의 위치를 표현할 때는 주소라든가 아니면 랜드마크를 표현하는 게 가장 훌륭한 방법이 될 겁니다. 자,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